요즘 해외 SNS에서 우유에 꿀떡을 말아먹는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한국인에게는 낯설게 느껴지기만 하는 조합이죠. 그런데 해외 수많은 학생, 청년들 사이 우유 꿀떡을 맛있게 먹는 영상을 올리고 조회수를 올리는 게 유행이라고 하네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 한식을 넘어 전통 간식류까지 인기를 끌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의 사연 또한 이와 비슷한 사례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온 지연 씨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연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 남편의 직장 발령으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해외 지사를 확장하면서 미국으로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큰 도전이었죠. 사실 제가 미국으로 이주하게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여행은 가끔 다녀왔지만 이곳에서 살아간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솔직히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영어도 익숙하지 않은데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남편과 오랜 대화를 나눈 끝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했어요. 아이들에게도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우리 가족은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민준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엄마, 미국 진짜 크다. 저기 봐. 건물도 엄청 높고 차들도 엄청 많아. 아이의 해맑은 얼굴을 보니 저도 조금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 새로운 곳에서 좋은 경험을 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미국에 도착한 후 첫날부터 모든 게 낯설었어요. 마트에 가도 익숙한 제품이 거의 없었고 간판은 전부 영어로 가득했어요. 길을 걷다가도 사람들이 눈을 마주치며 하이 하고 인사를 건네는데 처음엔 어색해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학교 시스템도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교실은 생각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였고 학생들은 교복 없이 편한 옷을 입고 다녔어요. 무엇보다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이 어울려 있는 게 신기했어요. 한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풍경이었죠. 민준이도 처음엔 긴장한 것 같았지만 금방 적응해 나갔어요. 엄마, 나 친구 생겼어. 오늘 수업 끝나고 농구하자고 했어. 아이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니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래, 친구만 잘 사귀면 절반은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미국 급식이 영화에서 본 것처럼 다양하고 건강할 줄 알았어요. 알록달록한 급식 트레이에 신선한 샐러드와 과일, 따뜻한 스프까지. 그런데 며칠 후 민준이가 집에 와서 한마디를 툭 던졌어요. 엄마, 오늘 점심 피자였어. 저는 웃으며 물었어요. 오, 맛있었겠다. 뭐랑 같이 나왔어? 그냥 피자랑 감자튀김. 어제는 치킨 너겟이랑 감자튀김이었어. 아, 초코우유도 나왔어.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설마 싶어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급식 메뉴를 확인했죠. 그런데 예상보다 더 심각했어요. 한 주 내내 피자, 햄버거, 핫도그, 치킨 너겟, 감자튀김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신선한 채소나 과일은 거의 없고 통조림 과일이 전부였어요. 이건 좀 너무한데? 저는 불안해졌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메뉴라고 해도 매일같이 이런 걸 먹는다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게 뻔했어요. 한국에서는 급식도 영양소를 신경 써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긴 그냥 패스트푸드 매장 메뉴를 가져다 놓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민준이는 같은 말을 했어요. 오늘 점심은 햄버거였어. 오늘은 핫도그랑 감자튀김이었어. 처음에는 그냥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서 신나나 보다 했지만 점점 불안감이 커졌어요. 혹시 매일 이런 음식만 나오는 건 아닐까? 며칠 후 저는 민준이에게 물었어요. 민준아,
점심시간에 샐러드 같은 건 없었어? 있긴 있었는데 아무도 안 먹어. 그냥 통조림 복숭아가 나왔는데 엄청 달아서 친구들이 다 남겼어.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너무 기름지고 당이 많고 영양소가 부족했어요. 이러다 정말 건강에 문제 생기는 거 아냐? 라는 걱정이 밀려왔죠.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민준이 학교 급식이 너무 심각해. 매일 피자, 햄버거, 감자튀김이야. 미국 급식이 원래 그렇지 않나? 걔네는 어릴 때부터 먹어서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 민준이는 익숙하지 않잖아. 한국에서도 이렇게 먹으면 건강이 나빠질 텐데 매일 이런 걸 먹으면 어떡해? 남편도 깊이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그럼 다른 학부모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저는 학부모 커뮤니티를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만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애도 점심을 제대로 못 먹었다고 해서 걱정이에요. 집에 오면 간식을 엄청 찾아요. 급식이 너무 기름져서 그런가 봐요. 맞아요. 패스트푸드만 나오니까 영양 균형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부모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선 안 되겠다. 다음 날, 저는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남겼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7학년 민준이 엄마입니다. 요즘 학교 급식 메뉴가 너무 단조롭고 건강에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혹시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그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혹시라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어쩌나 걱정됐어요. 하지만 몇 초 후 연달아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저도 요즘 걱정하고 있었어요. 우리 애도 학교 점심이 맛은 있는데 너무 패스트푸드라고 하더라고요. 건강한 급식 메뉴를 추가할 방법이 없을까요? 순식간에 대화가 활발해졌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만 고민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학부모들과 함께 학교 급식을 바꾸기 위한 첫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급식 문제를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꺼내자 예상보다 빠르게 반응이 왔어요. 저도 걱정이었어요. 애가 자꾸 배고프다고 해요. 우리 애도 점심을 대충 먹고 와서 간식을 찾더라고요. 이건 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휴대폰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혼자 걱정하는 줄 알았는데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걸 깨닫고 나니 확신이 들었어요. 이건 분명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요. 그럼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학교 급식 개선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주말에 근처 카페에서 첫 모임을 갖기로 했죠. 모임 날, 저는 약속 장소에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혹시 아무도 안 오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학부모들이 하나둘씩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민준이 엄마예요. 반가워요. 저희 애는 5학년이에요. 우리 애도 요즘 점심을 안 먹어서 걱정돼서 왔어요. 다들 비슷한 이유로 모였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묘했어요. 일단 문제를 정확히 정리해보죠. 제가 준비해온 학교 급식 메뉴판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일주일 동안 제공된 메뉴를 다시 봤는데 보면 볼수록 한숨이 나왔어요. 냉동 치킨 너겟, 감자튀김이 반복되어 나오고 달달한 초코우유와 과일 주스도 매일 나왔죠. 이건 그냥 패스트푸드점 메뉴 아닌가요? 한 학부모가 황당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모두 공감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애들 건강이 걱정돼요. 맞아요. 야채랑 과일이 너무 부족해요. 이런 급식을 매일 먹으면 성장에도 안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다들 공감하고 있는 만큼 해결책을 고민해야 했어요. 한 학부모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그런데 급식을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학교에서 예산도 있고 업체 계약도 있을 텐데. 맞는 말이었어요.
급식을 단순히 바꾸자고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꺼냈어요. 혹시 한식을 급식 메뉴에 추가하는 건 어떨까요? 모두 고개를 갸웃했어요. 한식이요? 김밥 같은 거요? 비빔밥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네, 김밥이나 비빔밥처럼 간단하지만 영양가 높은 음식을 추가하면 어떨까 해요. 패스트푸드 대신 건강한 음식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요.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학부모들도 점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낯설어 하면 어떻게 하죠? 그럼 한식 체험의 날 같은 걸 만들어서 한번 시도해보면 어때요? 괜찮네요. 한국 음식이 낯선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접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한식 체험의 날을 시범 운영해보자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남은 건 학교 측과 협상하는 것. 며칠 후, 우리는 학교에 면담 요청을 했어요. 생각보다 빨리 답이 왔고, 학부모 대표 몇 명과 함께 교장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괜히 긴장됐어요. 하지만 여기에 온 이상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7학년 민준이 엄마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학교 급식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서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를 바라봤어요. 네, 말씀해보세요. 저는 미리 준비한 자료를 꺼내 급식 메뉴에 대해 설명했어요. 현재 제공되는 급식 메뉴는 너무 단조롭고 영양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패스트푸드가 계속 반복되면서 야채와 과일이 부족해요. 급식 조리실 책임자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는데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건강식을 잘 안 먹으려고 해서요. 신선한 채소를 준비해도 남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교장 선생님도 난감한 표정으로 말을 보탰어요. 예산 문제나 기존 식품업체와의 계약을 고려하면 급식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안서를 내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기존 급식 메뉴를 바꾸기보다는 한식 체험의 날을 운영해 보는 게 어떨까요? 김밥이나 비빔밥처럼 간단하지만 영양가 높은 메뉴를 추가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음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교장 선생님이 흥미로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식 체험의 날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생각인가요? 학부모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준비하면 예산 문제를 줄일 수 있어요. 아이들이 강제로 먹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 부담도 줄어들 거고요. 급식 조리실 책임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면 반응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교장 선생님은 고민하는 듯 하다가 마침내 결론을 내렸어요. 좋습니다. 한번 시범 운영해보죠. 반응을 보고 정기적으로 진행할지 결정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첫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하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어요. 아이들이 새로운 음식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예상하지 못한 난관이 생기지는 않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학교와 협의를 마친 뒤 학부모 모임은 본격적으로 준비에 돌입했어요. 한식 체험의 날이 성공하려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을 받아들이게 만들어야 했어요. 단순히 급식 메뉴를 바꾸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재미있게 다가가야 했죠. 비빔밥이랑 김밥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애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고기 반찬도 같이 준비하면 좋아할 것 같아요. 색감이 예쁜 음식이 눈길을 끌지 않을까요? 노란 달걀지단, 주황 당근, 초록 시금치처럼요. 우리는 메뉴를 결정하고 준비 과정을 나눴어요. 일부 학부모는 식재료를 사오고 일부는 조리를 돕기로 했어요. 급식실에서도 최대한 협조해주기로 했고요. 드디어 한식 체험의 날. 아침부터 학부모들은 학교 급식실에 모여 재료 손질을 했어요. 김밥 속재료를 가지런히 준비하고 비빔밥에 들어갈 채소들을 신선하게 다듬었죠.
급식 조리실 책임자도 관심을 보였어요. 우와, 비빔밥 소스가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요? 네, 고추장에 참기름만 넣으면 돼요. 아이들이 맵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살짝 달게 만들었어요. 이게 오이 소박이인가요? 색깔이 참 예쁘네요. 교장 선생님도 들러서 한마디 하셨어요. 맛있어 보이네요. 아이들이 잘 먹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급식실로 하나둘씩 들어왔어요. 처음엔 트레이를 들고 줄을 서면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죠. 오늘 급식 뭐야? 이상한 거 나왔어. 이거 뭐야? 초밥이야? 야채가 너무 많아.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긴 했지만 직접 들으니 속이 조마조마했어요. 몇몇 용감한 아이들은 김밥을 집어들었어요. 맛있는데? 초밥 같아. 비빔밥. 이거 뭐랑 먹는 거야? 저는 밝은 미소로 다가가 설명했어요. 친구들, 오늘은 특별한 한식 체험의 날이에요. 김밥은 달콤한 달걀과 신선한 채소가 들어있어서 아주 건강한 음식이에요. 비빔밥은 다양한 채소를 한 그릇에 담아 먹는 한국의 전통 요리고요. 아이들 몇 명은 흥미를 보였지만 일부는 여전히 거부감을 보였어요. 그때 문제의 목소리가 터졌어요. 엄마, 나 이거 싫어. 왜 햄버거 안 줘?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트레이를 들고 울상을 지었어요. 뒤에서 다른 아이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맞아. 나도 피자가 더 좋아. 채소가 너무 많아. 싫어. 분위기가 삽시간에 무거워졌어요. 학부모들끼리도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 엄마가 말했어요. 아니, 애들이 왜 억지로 새로운 음식을 먹어야 하죠? 우리 애는 편식을 심하게 하는데 점심을 굶으면 어쩌죠? 그 말을 듣고 다른 부모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순간 당황했어요. 아이들이 당장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변화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 다르다는 걸 간과한 거였죠. 그때 급식 조리실 책임자가 빠르게 나섰어요.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특별한 체험을 해보는 날이니까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 보고 싶은 친구들은 도전해 보면 좋겠어요. 하지만 기존 메뉴도 남아있으니까 원래 먹던 음식을 원하면 그대로 선택하면 돼요. 아이들이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조리실 책임자는 한 가지 제안을 더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음식을 한 입이라도 먹어본 친구들에게는 작은 보상이 있을 거예요. 책임자는 작은 바구니를 꺼냈어요. 안에는 귀여운 스티커와 작은 간식들이 들어있었어요. 한 입만 먹어보고 도전 스탬프를 받으면 스티커나 간식을 고를 수 있어요. 아이들의 반응이 확 달라졌어요. 진짜? 그럼 김밥 한 입 먹어볼게. 나도 도전. 비빔밥 한 숟갈 먹으면 되죠? 아이들이 하나둘씩 음식을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이던 아이들도 친구들이 먹는 걸 보더니 슬며시 김밥을 집어들었어요. 괜찮은데? 비빔밥 맛있어. 채소랑 밥이 섞이니까 그렇게 이상하지 않네. 결국 아이들 대부분이 김밥과 비빔밥을 한 입씩 먹어보았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난 후 학부모 모임 단체 채팅방이 활발해졌어요. 우리 애가 김밥 맛있었다고 하네요. 비빔밥은 아직 익숙하지 않다고 했지만 한 입은 먹어봤대요. 그래도 새로운 음식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큰 변화 아닌가요? 저는 뿌듯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한 걸음 내디딘 거니까요. 하지만 이 작은 변화를 정착시키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다음에는 간식을 통해 한식을 조금 더 친숙하게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그렇게 해서 엄마표 간식데이가 탄생하게 되었어요. 한식 체험의 날은 예상치 못한 난관이 있었지만 결국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어요. 아이들이 낯선 음식에 처음엔 거부감을 보였지만 한 입이라도 먹어본 아이들은 생각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엄마, 김밥은 맛있었어. 근데 비빔밥은 그냥 그래. 다음에 또 나오면 먹을 거야? 모르겠어. 이런 반응이 꽤 많았어요. 한 번 시도했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한식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었어요. 변화는 서서히 만들어가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 끝에 엄마표 간식데이를 기획했어요. 한식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으니 좀 더 친숙한 방식으로 다가가 보자는 거였죠. 이번엔 간식으로 접근하면 어때요? 그러네요. 애들이 밥보다는 간식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럼 한식 간식 중에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야기가 오가던 중 저는 요즘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는 간식을 떠올렸어요. 우유에 꿀떡을 말아먹는 간식. 달콤한 꿀떡을 차가운 우유에 담가 먹으면 쫀득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나서 의외로 조합이 잘 맞았어요. 떡을 처음 먹어보는 아이들도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는 간식이었죠. 떡이 괜찮을까요? 혹시 애들이 안 먹으면 어쩌죠? 그러니까 우유랑 같이 내보는 거예요. 달콤한 꿀떡에 우유를 곁들이면 자연스럽게 먹어볼 거예요. 좋아요. 그럼 우리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해서 엄마표 간식데이의 첫 번째 메뉴가 우유꿀떡 시리얼로 정해졌어요. 간식데이 당일,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학교 급식실에서 떡을 준비했어요. 떡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 한 입 크기로 만들었고, 꿀을 살짝 묻혀 우유와 함께 제공하기로 했어요. 이게 뭐야? 도넛이야? 우유랑 먹으라고. 이거 이상한데? 역시나 아이들은 처음 보는 간식에 의아해했어요. 일부 아이들은 떡을 집어들고 만지작거리기만 했어요. 하지만 한 명이 한 입 베어 물고 외쳤어요. 우와, 이거 뭐야? 쫀득쫀득한데? 그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꿨어요. 다른 아이들도 호기심이 생겼는지 한 입씩 먹어보기 시작했어요. 오, 맛있다. 빵 같기도 하고 젤리 같기도 하고. 이거 뭘로 만든 거예요? 아이들의 관심이 쏟아졌어요. 급식 조리실 책임자도 흥미롭게 바라봤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떡을 좋아할 줄 몰랐어요. 저도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네요.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떡을 반기는 건 아니었어요. 이거 너무 쫄깃해 이상해. 난 그냥 쿠키가 더 좋은데. 일부 아이들은 떡의 쫀득한 식감이 익숙하지 않은 듯 했어요. 호불호가 갈리긴 했지만 중요한 건 대다수의 아이들이 예상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었어요. 그날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엄마, 우리 집에서도 그 꿀떡 먹고 싶어. 친구들이랑 급식 시간에 또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어.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우리 애가 갑자기 떡을 찾더라고요. 한국 음식이라고 자랑하면서요. 떡을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저도 사러 가야겠어요. 마트에서 떡을 사본 게 처음이에요. 이게 다 민준이 엄마 덕분이에요. 이건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어요. 아이들이 한식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어요. 급식실에서도 문의가 왔어요. 이 떡 간식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정기적으로 제공하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뿌듯했어요. 작은 시도로 시작했지만 이제 학교에서도 한식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걸 고려하게 된 거였죠. 우유에 꿀떡을 말아먹는 간식이 성공하자 우리는 다음 간식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다음에는 뭐가 좋을까요? 호떡 어때요? 달콤한 시럽이 들어가 있어서 애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요. 그럼 우리 한 번 더 도전해봐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간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 귀 학교에서 시행한 급식 개선 프로그램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 교육청에서도 다른 학교에 확대할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역 신문에도 기사가 실렸어요. 엄마들의 작은 외침이 만든 건강한 변화. 학교 측에서도 우리 학부모들에게 공식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처음엔 급식 개선이 가능할까 걱정했지만 여러분 덕분에 좋은 변화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민준이의 친구들이 다가와 말했어요. 민준이 엄마, 오늘 급식도 기대돼요. 다음 간식도 뭐 나올지 궁금해요.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건강하게, 맛있게 먹자.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저는 지금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흥미로운 급식 메뉴를 준비해 줄 수 있을지 고민하며 하루하루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저희 학교뿐 아니라 모든 해외 아이들이 건강한 영양식을 먹는 그날까지 저도 작은 노력을 보태볼게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